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 서현두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한항공은 이 정도면은 양반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코스피 200은 물론 중소형주까지 전부 다 약간 패닉의 하루가 된 그런 장세였습니다. 오늘 하루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대단히 좀 고생 많으셨고, 대한항공 그러면 오늘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기 전에 뉴스 하나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 고환율 난기류 만난 항공주 저가 매수 기회 될까? 저가 매수, 저는 이거에 대한 그냥 단순하게 답변을 한다면은 물론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한 분할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이 진짜 바닥이다,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기보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그렇고 지금 대한항공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좀 빠른 회복을 기대했지만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엄청 느리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회복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라는 그 구간 자체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도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2주 뒤에도 저가 매수 될 수도 있고, 근데 2주 뒤에 국제 노선 전부 다 막 회복하고 할까요? 저는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한다고 하면은 저는 아직도 좀 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저가 매수는 지금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차트가 저점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이거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충분한 텀을 두고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대한항공이 언젠가 이 실적이 좀 회복이 되고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짧게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은 코로나19 엔데믹 수혜주 꼽혔지만 주가 부진, 회복 지연, 여기 나오죠. 회복 지연, 그다음에 여객 수요 회복이 우려 상세, 상황 지속 시 리스크. 지금 결국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물가 CPI 발표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결국 이 물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것도 유가거든요. 유가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에 정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결국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항공권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늘수록 이 애초에 항공권의 가격이 높은 상황인데 이게 막 더블로 붙고 하면은 항공권 가격이 지금 편안하게 해외 여행을 하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죠. 대한항공 주가 추이, 실적 발표 때부터 이후로 계속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간단하게 볼 수 있겠죠. 다른 항공주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아직 항공주는 전체적으로 다 개선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회복하는 액션만 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CC보다는 차라리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좀 대형 항공사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여기도 나오죠. 항공유 가격 160달러, 60에서 70달러 수준에서 2배 넘게 상승했다, 지난해 대비했을 때. 그쵸? 그리고 호재들 당연히 있죠.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는 많은데 근데 이 악재 하나하나들이 임팩트가 좀 큽니다. 유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규제 아직 완화 안 됐죠. 중국 이슈도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원숭이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빼면은 유가랑 규제, 이 두 개만 해도 호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 두 개가 이 주가를 못 오르게 할 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이 가시적으로 좀 완화되는,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준다면은 대한항공 주가도 그거에 맞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다 그러한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고유가와 고환율 흐름, 소나기를 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일단은 물론 유가가 고유가인 것도 있겠지만 증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증시의
대부분의 악재들이 다 이 원자재에 관련한 인플레 현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도 그거에 맞게 어느 정도 이 하락의 폭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일단 차트상으로 굉장히 저점 구간 27,000원도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을 밑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는 뭐 이 정도 라인을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근데 일단 지금 갭으로 이 아래 구간까지 한 번에 내려갔기 때문에 대응을 오전에 바로 하기에는,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이라도 대응을 바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이너스 2%라는 수치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대한항공을 지금 단기적인 그러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주가가 좀 세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 시장의 여파를 좀 그대로 맞았구나, 유가가 아무래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 관점도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시장 자체의 지금 압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느 정도 실적에 이 개선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대한항공은 지금 조금 더 긴 호흡, 이전에 이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오늘도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이 바이든이 또 만나러 간다고 하죠. 근데 이 유가가 지금 진정이 안 되고 계속 WTI 같은 경우에도 120달러를 유지를 거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가나 천연가스나 이 부분들이 쉽게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유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수요 공급을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름값이 계속 미친듯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점점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공감을 못하겠지만, 추워지는 계절이 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천연가스나 유가 같은 부분에서 가격이 또 한번 올라가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대한항공의 또 다른 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촉발한 이 원자재 관련 이 원자재 리스크가 결국 시장을 한번 때리고, 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항공에도 결국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을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기에는 살짝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저점을 이탈하거나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단기적인 추세는 물론 하방에 들어갔겠지만 이거는 지난주 시장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고, 다만 짧은 호흡으로 좀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저점 구간을 좀 깰 때는 비중을 일부 좀 조절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대응을 좀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이 전부 다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뭐 대한항공이 너무나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측면이 있고, 내일이나 뭐 모레 아니면 이번 주까지도 이 대한항공 이후에 주가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다른 종목과 이 차별성이나 아니면 비교가 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좀 힘든 하루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 저희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뭐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나 이벤트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연락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저도 힘들었고, 오늘 저녁 좀 푹 쉬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좀 반등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